북적이는 송년회장. 흥겨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연말이면 누구보다 바쁜 사람 트로트 가수 용호 씨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무대에서 늘 밝은 모습이지만 용호 씨는 한때 통풍으로 호된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통풍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가 20대 후반 때였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통풍이라는 질병을 잘 몰랐다가 수치가 높다는 걸 알게 되고 찾아보면서 좀 겁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통풍 수치가 높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딱 통증이 시작되더라고요. 5년 전 그의 체중은 무려 112kg. 야식과 술자리가 잦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발 쪽 부분이 많이 아팠었는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칼로 이렇게 찌르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굉장히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걸을 때마다 발을 좀 땅에 디딜 때마다 좀 통증이 심했었습니다. 통풍 진단 이후 무엇을 먹느냐가 가장 먼저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 대신 하루 한 끼는 꼭 건강식을 택한 건데요. 오늘의 메뉴는 애호박 달걀볶음과 고구마 샐러드네요. 먹는 음식들도 좀 저녁에 이제 야식들, 그리고 맥주, 이런 좀 기름진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 평균 남성분들 수치보다 굉장히 좀 위험할 정도로 좀 높은 수치라고 판정을 받았어가지고 좀 그때부터 좀 통풍에 좋은 것들 그런 걸 찾아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젠 틈만 나면 어디서든 운동을 하고 수시로 물도 챙겨 마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두렵다는데요. 주변에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무서운 게 통풍 발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통풍 발작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통풍에서 벗어나려고 살을 36kg을 빼셨는데도 이게 얼마나 그 기억이 고통스러웠으면 지금도 건강하게 사시는데도 통풍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통풍 발작이라는 게 고통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교수님들, 그 환자들이 찾아와서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를 보면 어느 정도예요? 사실 통증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밖에서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0부터 10 사이에서 어느 정도 통증이신지, 0은 전혀 아프지 않은 거, 10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통증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게 되는데요. 보통 통풍 환자분들 급성으로 오셨을 때 그걸 물어보게 되면은 100은 어디다 표시하냐고 물어볼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고요. 통풍 환자분들은 절대 진료실에 스스로 걸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발 딛기하기는 너무 어렵고 일상생활이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성 통풍이 왔을 때는 최소한 누구의 부축을 받거나 보통 휠체어를 타고 올 정도로 상상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통증보다 더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고통이 그 정도로 심각하고 막 굵게 확 찾아오는군요. 홍 교수님 환자분들은 어떠셨어요? 저희가 아침에 이제 진료하러 출근을 해보면 새벽에 진료실에 미리 와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쩔뚝쩔뚝거리고 너무 반가워하시죠. 새벽에 통풍 발작이 오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아프냐고 얘기를 해보면 다양한 표현들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벌에 쏘인 것 같은 통증이다. 또 어떤 분들은 불에 지지는 베인 것 같은 통증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요. 각자 표현은 다양하지만 정말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정말 집에서 있다가 갑자기 통풍 발작이 일어나면은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네. 통풍 발작이 시작이 되면은 일단 침범한 관절을 좀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하셔야 되고요. 또 심장보다 조금 더 위로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염증 있는 부위에 피가 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식혀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고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얼음팩을 꺼내서 이제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한 20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냉찜질을 좀 해주시고요. 역시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요산이 배설이 잘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하시고요. 또 집에 일상적으로 상비약으로 가지고 계신 브루펜 계열의 진통 소염제를 용법 용량에 맞게 드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병원에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풍 있으신 분들은 언제 이런 발작이 올지 모르니까 이런 상비약을 집에 좀 구비를 해둬야겠습니다. 그렇죠. 얼음팩도 하나 얼려두시고. 네, 한번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최창범 교수님의 닥터의 경고 보겠습니다.
자, 이것 좋아하는 당신, 통풍도 좋아한다. 사람 좋아하는 당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면? 네, 술, 고기 좋아하는 당신, 통풍도 좋아한다입니다. 아, 그 사람도 맞아요. 사람을 만나면 다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아니, 사실은 이제 또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이 삼겹살에 소주 착 하고 치킨에다가 맥주 한 잔 이렇게 착 해야지. 그럼요. 이게 딱 사람 사는 맛이 네. 나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제 삶의 낙을 지금 앗아가려고 오늘 나오신 건가요? 그래서 서태웅 씨에게 경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옐로 카드 받았어요. 사실 그 알코올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알코올이 요산을 높일 뿐 아니라 배출도 방해하기 때문에 통풍에 걸릴 위험인자들을 상당히 높이게 되는데요. 알코올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적게 드시는 게 좋고 특히 맥주 한 캔 작은 거 한 350ml를 매일 먹는다 하더라도 의미 있게 요산이 올라가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상당히 요산 관리에는 해가 될 수가 있고 통풍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맥주나 막걸리 같은 보리나 쌀 발효시켜 만든 음료들은 퓨린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알코올과 퓨린이 더해져서 특히 통풍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너무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맥주를 소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연말에 지금 오늘 내일 모레 다 회식이 있어요. 어떻게 다 소주로 바꾸면 괜찮을까요? 월요일부터 회식을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사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양으로 치면은 소주가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술이 좋지가 않고요. 특히 이제 간혹 와인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역시 와인에도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알코올 음료는 사실 통풍에 나쁘기 때문에 피하는 게 가급적 좋으시고 모든 알코올 음료는 가능한 적게 드시는 게 항상 권장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서태훈 씨 연말에 모임이 그렇게 많아요? 아직 한 4개, 5개 남았죠. 근데 서운해요. 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송년회는 안 왔어요. 5개로 늘릴게요. 하나 추가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저희 내년에 끝났어요. 오세요. 내년에 뵐게요. 아무튼 설명 들어보니까 술이 안 좋다는 건 뭐 알겠어요. 근데 고기는 왜 그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고기는 단백질 섭취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통풍을 유발하는 음식으로 우리 붉은색 고기, 즉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흰색 고기라고 하죠. 오리고기나 닭고기도 역시 퓨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일일 하루에 목용하는 퓨린의 양을 정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400mg 이하를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통풍 환자들은 150mg 이하를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밸런스 게임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내겠습니다. 우리 정말 연말 이제 송년회 때 많이 메뉴로 정하는 것입니다. 1번은 노릇노릇 잘 구워진 삼겹살, 네. 2번은 팥팥한 닭가슴살. 통풍 예방을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아니 교수님이 연말에 메뉴로 고른다고 하셨지만 누가 연말 메뉴로 닭가슴살을 고릅니까? 삼겹살을 고르지. 그 말인즉슨 닭가슴살이 더 건강하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조금 더 기름이 많은 삼겹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오늘의 정답은 닭가슴살이다. 그렇죠? 가겠습니다. 문제가 좀 쉽네요. 그러나 정답은 삼겹살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삼겹살이 좋다고요? 기름이 저렇게 자글자글한데? 왜 그럴까요? 정답은 이제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설명을 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맥주 안주로 흔히 이제 잘 등장하는 것이죠. 고추장을 듬뿍 찍은 마른 멸치 또는 지글지글 소세지 채소 볶음 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정말 뭐 먹을래 하면은 소시지 야채 볶음인데 네. 오늘의 주제는 통풍이잖아요. 이 좀 관절에 좋은 멸치로 하겠습니다. 멸치가 몸에 엄청 좋거든요. 예, 멸치. 칼슘. 칼슘도 많고. 예. 네, 안타까지만 또 틀리셨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멸치가 칼슘이 얼마나 많고 몸에 얼마나 좋은. 그렇죠. 선생님 맥주 한잔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역시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자, 질문을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되겠습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에 달걀 프라이를 1번, 그리고 곰탕과 고등어 구이를 2번으로 놓았습니다. 어느 쪽을 드시겠습니까? 이거는 양쪽 다 이렇게 나쁜 음식이 없잖아요. 된장찌개, 계란 후라이 당연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곰탕, 뭔가 이렇게 뭉근하게 좋은 성분을 막 우려낸 곰탕에다가 그래도 고기보다는 생선, 통푸른 맞아. 생선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2번 곰탕과 고등어 구이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틀리셨습니다. 진짜요? 입에 돌리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통풍학회에서는 각 음식의 퓨린의 함유량을 정의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삼겹살은 100g당 퓨린이 약 81mg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닭가슴살은 141mg이 들어있습니다. 삼겹살이 굉장히 적죠. 네. 또 마른 멸치는 100g당 자그마치 746mg. 우리 소시지에 비하면 7배 이상 많은 퓨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보여드린 대로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같은 경우는 122mg 정도가 들어있으나 달걀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퓨린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특히 곰탕은 또 우려내죠. 네. 퓨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풍 환자에게서는 좋지 않습니다. 야,